청년들의 꿈과 현실을 담은 예술전과 팟캐스트 공개방송,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클럽 파티 등 우리 청소년들의 꿈이 담긴 청년축제가 원주에서 열렸는데요. 그 열정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아카데미의 한국인 최초로 인턴 단원에 선발된 비올리스트 황택선 씨. 춘천 중학교 시절 처음 비올라를 배웠고 지금은 순회 공연 중에 조국의 무대에 서게 됐다는데요. 문화예술계의 라이징 스타 비올리스트 황택선 씨를 만나봅니다.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공연을 해오고 있는 원주의 전통예술단인 아우리. 세계의 민속악기와 우리 국악기를 이용해 이색 공연을 펼쳤습니다. 절묘한 조화 그리고 리드미컬한 연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아울의 초연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7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올해 많은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건강한 생활을 잘 유지해 오셨다면 가장 크고 중요한 소망을 이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해를 앞두고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겠다는 목표를 가장 먼저 정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각 연구에서 밝힌 최고의 생활 습관들이 소개됐는데 바로 계단 이용하기와 유산균 먹기, 그리고 TV 보는 시간 줄이기, 매일 명상하기, 마지막으로 잎채소 자주 먹기라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내년에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심혜인입니다. 제가 현장을 뛰어다니다가요, 이렇게 스튜디오에 처음 와봤는데요.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좋은 소식 들고 왔으니까요. 이쁘게 봐주시고요. 끝까지 강원 365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심혜인 리포터의 소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 살면서요,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화생활이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없다는 점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도 많지 않고요. 맞습니다.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문화나 예술 또 즐길 거리가 사실 지역에 많이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갈증을 직접 해소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원주에 청년축제가 열려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아니, 청년들이 즐기는 축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지금 어디예요? 또 춥잖아요. 즐기러 오는 거 맞잖아요. 지금이요? 저 못 즐기고 있는데요. 더 즐기고 싶은데요. 아니, 혜인 씨는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냐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고객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네요. 왜 태어났어요? 다시 들어갈까요, 저? 그러면?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어디를 가요? 자, 오늘은 청년들이 모인 청년들의 문화, 왜 태어났는지를 즐기러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이번 주제예요? 그럼 빨리 가죠. 잠깐만요. 조건이 있어요. 아, 또요? 또 뭐요?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시고요. 네, 제가 드리는 걸 꼭 착용하셔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세요, 빨리. 이거예요? 이거 쓰면 돼요? 씁니다. 알겠어요. 성공하시라니까요. 아이, 정말? 뭐야, 들어갈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됐나요? 잘 어울리세요. 루돌프가 되셨네요. 감사해요. 어울리나요? 예쁘네요. 네, 원주 청년축제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네, 축제장은 바로 원주 창작 스튜디오였는데요. 입구부터 예술 작품들이 참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시하는 예술 전시였습니다. 상실의 시대는 현재 청년 세대의 단면을 작가 개인들이 그려낸 나를 통해 보여준다? 피디님, 저 보면 뭐가 보이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아, 정말 안 맞아.
네, 청년들은 희망과 상실의 시대를 예술로 표현해 선보였는데요. 만화, 애니메이션을 통해 현실에 대한 다양한 각도와 또 성찰, 풍자적 비판을 풀어낸 전시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은 안 나오고 내가 보는 그런 세상이 보여지는 느낌이에요. 오, 제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저걸 느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청년축제 주제가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청년 쾌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쾌락의 뜻이 정신과 심신이 안정된 상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제 머릿속에 뭐가 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쾌락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그냥 우리가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 안정돼 있고 편안한 상태가 쾌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쾌락이라는 축제가 어떻게 보면 재밌게 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의미를 찾는 그래서 올해 그 저희 축제 부 제목이 왜 태어났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요? 이것도 자극적이죠. 네.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우리가 평소에 힘든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의 꿈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청년 쾌락 왜 태어났니를 통해서 나의 심신이 안정되고 그리고 어떤 즐거운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 자아를 찾고 나의 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저희 축제 네이밍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을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원주의 청년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위해 이번 축제 또한 오랜 기간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두 청년들 스스로 도맡아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그동안에 이제 고생을 했던 것들 사실은 올 한 해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간에 이제 이 거점공항이었던 청년 플랫폼, 청년 마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눴던 것들을 이곳 3일 동안 이제 여과 없이 다 풀어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3일 동안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오, 모두들 하나같이 펜을 들고 있는데 혹시 벽에 낙서하는 거예요? 뭐라고 쓸 건데? 뭐라고 쓸 거냐고요? 보면 아세요? 혜인 씨도 뭘 쓰시려나 봐요. 네, 자신의 바람을 쓰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쓴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역시 직업 의식이 추천한 청년 혜인 씨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놀거리가 없다는 게 우리 원주 청년들의 굉장한 그거였어요. 걱정거리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청년들의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원주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5층은 이제 청년들을 위한 거점 공간이 되는 플랫폼인 청년 마을이 있고 1층은 창작 스튜디오라고 해서 다양한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공간이 전시 공간이에요. 전시 공간인데 이번에 청년 쾌락이라는 콘텐츠를 하면서 축제 컨셉으로 이제 공간을 새로 탈바꿈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공간이고 이 공간을 통해서 원주에 이제 놀 것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타파하는 어떤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놀거리를 많이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계속된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지면 이제 놀거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놀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놀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 트렌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각종 전시와 공연, 체험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문화 공간을 탄생시킨 건데요. 때론 진지하되 반면 소통하기 가벼운 소재와 내용들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아 이쁘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일단 근데 체험 좀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할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격 유형 테스트 이런 건가 봐요? 네, 라고 느끼시는 부분에는 제 성격이 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I형이 가장 강하신데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적성을 굉장히 잘 찾아가신 것 같아요. I형의 강점에
화려한 언어의 마술사와 무대 체질이 있거든요. 말이나 행동이 좀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까봐 말을 좀 아끼기도 하고 뭔가 딱 좋은 게 다 그거를 딱 나오는데요. 집어낸 느낌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 보통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상담센터나 뭐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기에는 문이 너무 높거든요. 비용도 비용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에 용기를 내기가 좀 되게 어려운데 이런 그 청년들이 모인 공간 안에서 이런 축제 현장에서 조금씩 가볍게 털어놓는 나의 고민을 어떻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동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격을 알아보고 또 미술로도 내 마음을 진단해보고 또 저희 함께 나눠보고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축제에는요,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원주의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들만의 감성을 함께 느끼고 또 노래하는 청년들. 네, 뭐 거창하고 화려하진 않지만요. 소소하고 또 잔잔한 분위기가 나름 매력이 있고 또 이를 즐기는 이 청년들의 모습이 무엇보다 참 예뻐 보이네요. 그렇죠. 네,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는요, 크고 거대한 모습들이 아니었는데요. 작지만 꾸밈없는 소소한 이야기들, 이를 편안하고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노력들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청년 문화였습니다. 다 체험을 해보니까요. 청년 문화의 꽃이 여기 폈어. 앞으로도 청년 문화의 향기가 딱 멀리 펼쳐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청년들의 쾌락을 즐기는 그날까지 청년 쾌락 화이팅! 이 시대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축제 만나보셨습니다. 소소하지만요, 아주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축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예술 전시부터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 그리고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요. 팟캐스트 공개 방송부터 포럼,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준비돼 있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이 1년이란 시간 동안 청년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홍보해 왔다는 게 참 뜻깊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축제를 갔다 오면서 느낀 건요. 이 문화예술이라는 거 정말 정답이 없더라고요. 거창하고 특별한 것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고 또 문화를 즐기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들이 원하는 충분한 문화생활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들 축제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춘천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혜인 씨는 혹시 클래식 공연 좋아하세요? 제가요, 이 클래식 공연에 그렇게 조회가 깊지는 않지만요. 시간이 날 때마다 공연을 또 보러 가려고 해요. 특히나 요즘에는 한국에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공연이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 또 며칠 전에는 독일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에서도 또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바로 그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에 우리 강원도 출신 연주자가 있다고 합니다요. 나이는요, 25 아주 어린 나이지만요. 우리나라 그리고 강원도를 빛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랑스러운 비올리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오케스트라.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내한 공연이 열렸다. 국내 수많은 클래식 팬들을 불러 모은 화제의 무대. 명성만큼이나 감동적인 연주에 우레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그 안에 검은 머리의 동양인이 한 명 보인다. 바로 춘천 출신 비올라 연주자 황택선 씨. 제2의 용재훈이를 꿈꾸는 그의 이야기. 비올리스트 황택선을 만나본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 한국에 들어오는 날, 황택선 씨의 부모님이 내한 공연을 위해 귀국하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마침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하고, 우리 아들 어디 있나? 금의 환영하는 아들을 숙소 입구까지 나와 마중하는 부모님. 왔다.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 얼굴만은 선명하게 보이는 법.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꼭 안아주는 아버지. 몇 년 만에 만드는 거예요? 몇 년은 아니에요? 네. 몇 개월 만에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만남은 특별하다. 아시아 투어 공연 중 한국 일정이 있어 입국했기 때문이다.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진짜? 아니 근데 대만에서 아파서 그랬었어. 힘들어서. 그래 고생했다. 엄마 눈에는 항상 안쓰러운 아들. 외국 생활을 하는 아들을 위해 음식부터 챙긴다. 이게 육수야. 육수 이렇게 육수고 요게 양념이야. 그렇잖아. 요게 양념이고 요거 김이고. 아이고 아들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많이도 싸우셨네요. 네, 뭐 주로 그래도 뭐 부대찌개 제일 자주 해 먹어요. 네. 재료는 어떻게 고르나요? 재료는 뭐 독일에서 워낙 햄이 유명하니까 그 햄이랑 김치는 이제 한인 마트에서 이제 김치 사가지고 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부대찌개 먹죠. 거기에 김치만 하고 어머님 보내주시는 거하고는 어때요? 아 다르죠 그래도. 엄마가 이제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고.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이번엔 아들이 외국에서 사온 선물을 꺼낸다. 순식간에 영화 배우가 되는 힙한 아이템. 역시 우리 아들이 센스가 좋다니까. 그런데 바빴는지 선글라스가 하나뿐이다. 야, 이거 여자 건 없니? 다음에 엄마 거 사와. 다음에 엄마 거. 일부러 춘천에서 서울까지 찾아왔지만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도 잠깐뿐. 단체 일정이 빽빽하다. 하지만 아들의 동료는 모두 우리 아들. 이렇게 다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부모님은 더없이 기쁘다.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엔 공연 관객으로서 또 한 번 서울로 향하는 황택선 씨의 부모님. 해외에서 활동하는 아들의 홈그라운드 공연이라니 외국에서의 공연보다 더 벅찬 기분이다. 아들의 공연이 열리는 예술의 전당. 막간을 틈타 대기실에 응원하러 들렀다. 여기서 만나니 새삼스레 프로다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지난번에 내가 그 유튜브에서 봤거든? 우리 대학 보냈죠. 그래. 근데 그분이 지금 그분을 막 이게 그분이 우리 이제 우리 원래 지휘자야 양선수잖아. 근데 이분은 이렇게 앉아서 나이가 많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분이라 잘 못 걸어줘. 본래 공연 예정이던 지휘자 마리스 얀손스의 건강 악화로 대신 지휘봉을 잡게 된 주빈 메타. 그의 노장 투혼은 큰 화제가 됐다. 완전 마지막 연주잖아 한국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투어의 자체. 2018년도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번 18년도는 끝났지. 내년에 투어도 있어? 내년에 이제 나도 가. 내년에 이제 부다페스트, 네덜란드, 러시아 작년에 갔다 왔어. 네덜란드, 그다음에 잘츠부르크하고 오스트리아. 그런데 이름이 좀 특이하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어떤 오케스트라일까? 한 도시에 방송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춘천에 MBC가 있고 KBS가 있지. 저희는 이제 그 방송국 안에 오케스트라예요.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9년에 창단됐다. 방송교향악단인 만큼 대부분의 연주회를 실황으로 중계하며 많은 곡들을 소화해냈는데 창단 때부터 유능한 연주가의 적극적인 영입과 지휘 명장 오이겐 요홈의 열정적인 지도로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도 으뜸가는 악단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10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 오케스트라다. 그만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수많은 청년 음악가들이 꿈꾸는 기회장. 자부심도 남다르다. 제가 그때 오케스트라 순위를 봤는데 저희 오케스트라 순위는 6위였고요. 월드 오케스트라 순위 6위였고 그래도 독일 내에서는 베를린 필이랑 뭐 나름대로 동급이라고 이렇게 좀 쳐주는 오케스트라예요. 저는 그 안에 이제 이 오케스트라 아카데미에 속하는 그냥 사람이고. 젊은 신진 음악가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26세 이하의 청년 단원을 선발해 2년간 함께 무대에 오르며 실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력이 생기면서 정단원이 될 가능성도 높은 자리. 바늘구멍 통과하듯 쉽지 않은 자리지만 황택선 씨는 지난 2017년 단 2명만 선발하는 아카데미 단원에 한국인 최초로 발탁됐다. 이런 아들을 키워낸 건 가능성을 믿고 지원해준 부모님. 아마 중3 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피아노를 한 6년 정도 쳤고 비올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한 번 이제 용재원을 2차대 용재원 연주를 하는데 그때 처음 연주를 보면서 앉았어요. 그냥 너무 소리 좋고 또 비올라만의 특유한 그 첼로도 바이올린도 아닌 따뜻한 소리고 나는 그 투개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좋았고
뭔가 비올라만의 엄청난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연주를 보고 바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면서 비올라를 하겠다고 했었죠. 어려서부터 음악에 소질을 보였던 황택선 씨. 초등학생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워 도내외 음악 실기 대회에서 상장을 받아오던 아들은 중학생 때 갑자기 다른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도 피아노나 바이올린에 비하면 훨씬 대중성이 낮은 비올라.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아들의 말을 사춘기의 변덕으로 치부하진 않았다. 자기 비올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전공이 되고 악기도 비싼 걸 사야 되는데 중간에 너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 안 한다고, 포기 안 하겠다고. 15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늦게 비올라를 잡기 시작한 황택선 씨는 수많은 콩쿨에서 입상하며 점점 비올라 영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선화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관령 국제음악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미넨 국립음대를 다니며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에까지 들어간 의지의 한국인. 그는 2011년 문화예술 분야 강원 미래인재로 선정되고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무대에도 여러 차례 오르며 강원 도민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어린 시절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아들이 부모님은 자랑스럽기만 하다. 저는 뭐 전혀 잔소리를 안 합니다. 아무 잔소리도 공부해라 말아라 뭐 해라 말아라 연습하고 싶으면 해라 말고 싶으면 말아라 뭐 그랬더니 뭐 그런 것들하고는 좀 아이들하고 맞은 것 같아요. 유학도 뭐 제가 유학 가라 말아라 시킨 것도 아니고 갔으면 좋겠다. 자기가 본인이 알아보고 유학원 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메일 보내고 스스로 갔어요. 저는 뭐 전혀 이만큼도 도와줄 게 없어요. 뭐 누구한테 있어서. 이제는 독일의 권위 있는 오케스트라의 주자가 되어 고국 무대에 선 황택선 씨. 아무리 크고 유명한 외국의 공연장을 채운들 오늘 무대처럼 가슴이 뜨거울 수 있을까? 이제 독일에서 항상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랑 연주하던 사람들이랑 제 고향 한국에 와서 같이 예술전당 무대에 서니까 너무 가슴 벅차더라고요, 정말. 아직 그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의 무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이 날아오르고자 하는 꿈 많은 한국의 비올리스트 청년. 그 오케스트라가 한 소리를 낼 때 그 매력을 제가 알아버려가지고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니려고 해야죠. 될 때까지. 리차드 용재 오니를 꿈꾸던 소년의 눈부신 비상.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성장이 기대된다. 유럽의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손꼽히는 1급 악단, 전 세계 오케스트라 순위 중 10위 안에 드는 명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 춘천 출신 비올리스트가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요, 이 예술을 전공하려면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5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 15살에 시작해서 이 10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하는 모습, 정말 한다면 하는 이 그의 강단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들을 믿어주셨던 부모님이 있었기에 저렇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 시절 아이의 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고요. 할 거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자녀의 꿈은 부모의 인정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황택선 씨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요,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여성 뮤지션을 소개할까 하거든요. 네,
이 10년 동안요, 밴드에서 보컬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곤희 씨의 음악 인생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도도한 자태를 뽐내는 백조처럼 음악으로 훨훨 날고 싶은 뮤지션 장곤희. 그녀는 말이죠. 앞에만 보시는 모습 본보기로 삼기 정말 좋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10년차 뮤지션 장곤희 씨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왜 일어났어? 응? 32살 장곤희. 그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많이 먹어? 얘네만 봐도 좀 배가 부르긴 한데 솔직히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 예전엔 요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엔 많이 바빠가지고 얘네만 챙겨주고 바로 나가는 편. 1, 2, 3, 4. 안녕. 엄마 갔다 올게. ABC 처음으로 돌아가. 1, 2, 3 이제부터 시작.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려면. 설명은 필요도 없죠. 너와 함께라면 we're gonna have some fun.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음악의 길만 걸어온 시간. 10년차 뮤지션에게도 매일 반복되는 연습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권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되게 활동적이고 뭐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꼬마였을 때부터 계속 쭉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오디션 좀 많이 보고 다녔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장벽에 부딪히는 게 저의 외모적인 거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음악을 해야겠다. 근데 그때 처음 인디를 알았어요. 그래서 좀 독립적인 저의 색깔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디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끼도 많고 흥도 많던 그녀. 중학생 시절은 전국을 주름잡던 춤꾼이었다죠. 성심여 중에 엘프라는 이제 댄스 동아리가 있는데요. 소문이 자자했던 동아리였어요. 제일 중요했던 전국 대회에서 전라북도 1위로 올라가고 아예 중등부 1위 했습니다. 전국 1위. 꿈이 좀 다양했었던 것 같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그림도 좋아했었고요. 뭐 노래, 연기, 춤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뮤지컬이더라고요. 하지만 꿈 많은 그녀의 삶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외동딸인 그녀를 홀로 뒷바라지 해주시던 아버지의 죽음.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고3 5월 8일 날 어버이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제 영정사진을 지키고 있을 때 흰나비가 저를 이렇게 그게 아버지라고 좀 느낌이 오는데 갑자기 돌아가. 어떡하지? 이제 그부터는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은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이 없으니까 레슨은 못 받으니까 그냥 극단을 막 찾아봤어요. 전주 극단이 어디 있는지. 근데 운이 좋게 운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뮤지컬을 유일하게 하는 극단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뮤지션이 견뎌야 할 삶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았는데요.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똑같을 것 같은 이런 불안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저의 꿈은 저의 얼굴은 몰라도 저의 목소리, 노래를 들으면 얘 누구야 이렇게 아시잖아요. 대중분들이.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언제쯤 될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생각하지만
이제 그때 많이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버티게 해준 건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게 하던 노래로 그녀는 또 다른 이에게 꿈을 꾸게 해줍니다.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 2, 3부터 나가면은 음을 신경을 써서 계속 이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소리에 대한 정확한 그 자리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네. 그게 잘 맞았을 때는 네가 탄력을 받아서 딱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구간만 난 좀만 정리만 되면 좋겠어. I push you down, push you down. 더 앞으로. From the chandelier, from the chandelier. 왜 쑥스러? 저희의 자신감을 계속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래가 하다가 잘 안 되고 막 슬프고 이렇게 되게 절망적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음악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그녀. 든든한 지원군 덕분에 학생들은 오늘도 즐겁게 음악을 배웁니다. 후배들도 제가 못했던 거를 빨리 깨달아서 더 많이 보고 더 자극받고 더 좋은 음악을 좀 많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간 인디밴드 크림의 보컬로 최근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음악밴드를 결성해 활동 중인 그녀. 그녀가 밴드를 다시 만들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허전함이 있었거든요. 크림은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팀이고 정말 사랑하지만 항상 뉴에서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고니의 색깔, 저 장혜선의 색깔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연속이 한 3년 정도 됐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 도전이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전환이 많이 됐거든요. 3년간의 긴 방황을 끝내고 고니 밴드로 돌아온 그녀. 그 출발은 어릴 적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었는데요. 고니처럼 당차고 높게 세상을 날아보길 원했던 아버지의 바람처럼 음악으로 더 높은 비상을 꿈꿉니다. 오늘은 특별한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꾸미는 메이드 인 전주. 고니 밴드는 첫 무대를 장식하게 됩니다. 모든 무대는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관객분들하고 즐겁게 좀 공연을 하고 싶어서 긴장을 좀 내려놓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좀 무대를 계속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고니 밴드 화이팅! 여기까지 나왔는데 꼭 참고 봤어요. 울면은 무대를 라이브 못 보니까 노래 되게 잘 불러가지고 계속 그냥 빠져서 보게 됐어요. 전주라는 무대를 한계가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어려운 청년과 이웃들에게 힘을 주는 음악을 들려주고픈 장고니 씨.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늦은 밤까지 뮤지션들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모릅니다. 7개월 차 고니 밴드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전주에서 이제 뿌리를 두고 음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음악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밴드 모든 멤버들이 앞으로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지랑이 들길에는 그날 같은 따스한 목소리 미소도 다 그대로인데 누워 계신 나의 아버지 이번엔 이색적인 공연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원주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공연이 펼쳐졌다고요? 네, 극단 아울이라고요. 원주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전통 예술단인데요. 우리 가락에 세계 전통 악기를 접목한 공연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가락과 세계 악기가 어떻게 어우러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원주 치앙예술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하고 이색적인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덩기덕 쿵덕, 이 우리나라의 신명나는 가락에 세계 민속 타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극단 아울의 창작 신작 그 초연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공연 4시간 전 초연을 앞둔 단원들이 리허설에 한창입니다. 전통예술단 아울이 오랜 기간 준비한 첫 무대인 만큼 리허설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한데요. 그렇다면 이번 공연의 주인공 아울은 어떤 예술단일까요? 강원 무형문화재 제185호인 매지농악을 모태로 지난 94년 창단된 전통예술단 아울. 젊은 국악인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한국의 대표 전통예술단입니다. 리허설도 실전처럼 악기 하나하나에 영혼을 실어 연주하는 단원들의 모습에서 프로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창작 신작의 초연인 만큼 참신함은 살리고 완성도는 최대한 높이려는 단원들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전통예술단 아울의 이번 공연은 세계 민속음악 악기와 우리나라 전통 국악기와의 만남이 특징으로 타악기 장단 위에 음유를 더하는 실험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민속음악 리듬과 함께 라틴 댄스와 소구춤도 선보여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죠. 아니 감독님, 제가 지금 리허설 한번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친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공연이 좀 뭔가 색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공연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통 연희 사물악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남미 등 다양한 민족들이 갖고 있는 음정을 갖고 있는 유율 타악기들을 함께 혼합체로 엮어서 귀에 익숙하셨던 음악들 그리고
실험적인 음악 장르들을 같이 함께 연주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오늘 공연에 올리는 리드미컬의 가장 큰 매력은 실험 정신입니다. 실험 정신. 늘 귀에 익숙했던 우리 음악을 잘 보여드리는 데 초점을 들였다면 이제는 장르가 그리고 민족과 그 재료, 악기의 그 성격들을 좀 넓게 확장을 시켜서 어쩌면 우리화 시킬 수 있는 데 대한 고민을, 협력들을 많이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악기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볼거리도 쏠쏠. 아프리카와 유럽, 라틴 등지에서 가져온 타악기들만 무려 20여 가지라는데요. 이들을 전통 국악기와 전모, 타악 오케스트라로 구성해 서로 다른 색채의 타악 연주를 선보입니다. 아주 지금 저희 킴보다 더 큰 악기를 들고 계신데 이 악기는 대체 뭔가요? 디저리두라는 악기인데요. 디저리두? 네. 호주 최북단 쪽 아넘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요르무 부족이 그 재래 의식 때 연주했던 악기라고 시작이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들어보니까 또 소리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더라고요. 네. 요거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살짝 들려드릴까요? 네. 마치 뱃고동 소리 같네요. 영웅 씨가 불어도 같은 소리가 날까요? 이게 선생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군요.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요거를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마스터를 하셔가지고 공연하게 되는데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악기를 요 리드미컬 공연 때 많이 또 연주를 하시잖아요. 좀 공연 준비하시면서 좀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악기를 접하고 이제 국악기 외에 서양 그 세계적인 악기들과 같이 접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어떻게 잘 어울릴지를 서로의 하모니 같은 걸. 그 어울리게 하는데 조금 애를 먹으셨구나. 항아리. 약간 물병 같기도 하고 항아리 같기도 하고 한 그런 모양인데 요것도 소리가 굉장히 오묘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요거 어떤 악기인지 우리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아프리카 타악기로서요. 원래는 점토로 만들어져 있는데 점토로? 항아리 모양으로. 근데 지금 이거는 개량돼가지고 딴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소리가 이제 약간 항아리 치는 소리 이런 소리도 이용하고. 아니 근데 이 사실은 저희 그 아울이 한국 정통 예술단이잖아요. 뭔가 이 약간 좀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좀 다루는 그런 공연을 많이 했을 텐데 약간 요런 악기를 접목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런 어떤 파트 짜는데도 직접 좀. 그래서 하면서 이제 국악 리듬을 좀 접목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어느새 대기실엔 긴장감과 설렘이 묻어납니다. 단원들 모두 자신의 분야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프로 예술가들이지만 초연은 언제나 긴장되고 떨리는 법. 저마다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며 성공적인 공연을 준비합니다. 아니 오늘 초연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오늘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좀 떨릴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맞아요. 이제 준비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많이 연습을 주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좀 부담은 돼요. 연습 기간 때도 그랬고 이제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역할에선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생각을 조금 하는 느낌? 느낌의 라인 조금 만들고. 멋있어. 근데 약간 생각하는 것 같나요?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이돌 같아요. 뭔가 너무 멋있다. 진짜 이거 군무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런 안무를 또 직접 또 짜셨다니. 아니 이제 이 초연이 이제 잠시 후면 공연을 앞두고 있잖아요. 공연에 임하실 때 본인이 또 안무를 짰으니까 좀 애착이 많이 가실 텐데 공연을 앞두고 있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많이 떨리고요. 관객들이
제 몸짓을 보고 정말로 뭐 고뇌라든지 갈등, 고통 이런 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부담도 있고요. 많이 저 몸짓이 저렇게 행하는구나 라고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로 아래로 하나 둘 셋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아울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무대들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전통악기 연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이색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공연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그 처음에는 이제 장구랑 이런 게 좀 너무 이렇게 활기차고 이제 재밌게 리듬이 좋아서 그 관심이 확 끌어졌고요. 아내가 지금 그 아우레 같은 원래 소속 무용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임신 중이라 같이 이제 공연을 봤는데 그 아기도 이제 뭐 발로 찰 정도로 예, 되게 재밌게 봤다라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 타악기로 만나는 우리 국악의 흥과 멋.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관객과 음악적 교감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아울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적인 퍼포먼스 기대할게요. 네, 정말 생소한 악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악기들이 우리 가락과 어떻게 접목이 될까 궁금했는데 굉장히 멋진 작품이 탄생을 했네요. 네, 우리 전통예술단 아울의 이 실험 정신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예술단 아울은요, 젊은 국악인들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전통 국악을 중심으로 전통 타악과 민요, 그리고 전통 무용, 창작 국악 등 현대에 맞는 음악을 개발해 또 활동하고 있다네요. 네, 앞으로도 친근하고 재미있는 음악, 예술성이 바탕이 되는 공연 작품들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심희연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제가 오늘 1시간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정말 설레고 또 기뻤는데요. 무엇보다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역 봉사와 교육 활동을 펼쳐왔던 강원 리더스 클럽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연탄 배달에 나섰다는데요. 강원 리더스 클럽의 따뜻한 겨울 이야기 소개해드리고요. 강원 지역에서 창시된 독창적인 우리의 무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허통천 무예 명인이 오랜 세월 갈고 닦아 정비한 통천 철권도인데요.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통천 철권도 그 창시자인 허통천 무예 명인을 만나 직접 배워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횡성군이 땔감 나눠주기 사업에 나섰습니다. 산림자원을 재활용해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는 건데요. 나눌수록 훈훈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그 따뜻한 현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육은 멋진 몸매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노년에 자유로운 신체 활동을 하고 당뇨병, 치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근육량이 부족한 근감소증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의 5배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근육이 노후 건강을 좌우한다는 게 사실인 셈입니다. 걷기와 스쿼트 자세가 하체 근력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칼슘과 비타민 B와 D, 또 필요 영양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노후의 건강을 위해 근력 운동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